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과 인문학 함께 뛰기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면은 트램폴린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탄력 있는 바닥 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뛰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관계를 과학과 인문학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뛴다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맞습니다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뭔가 조화로운 그런 관계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왼쪽의 그림은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그런 그림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현대 일러스트로 작가가 이제 그린 그림일 텐데요. 그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할 것은 통섭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겁니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되었다가 또 상당히 심각한 비판을 받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섭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두 권의 책인데요. 한 권은 왼쪽 것은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쓴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점핑 투게더 함께 뛴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이제 그 말을 이제 자기 사회생물학, 그러니까 생물학적 원리를 가지고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소시오 바이올로지, 사회생물학이.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천 교수님이 통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때 굉장히 크게 언론도 주목을 했고 지식계도 관심을 가져서 통섭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통섭과 지적사기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 통섭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통섭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오해 그리고 진실을 지성사적 흐름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뛰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함께 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따로 분리돼서 뛸 수도 있어요. 분리돼서 뛸 수 있는 것은 스프링으로 된 포고스틱이라고 그러죠. 스카이크 퐁퐁이라고 불렀던 그런 장난감 놀이였는데 이것은 딱딱한 바닥 위에서 각자 뜁니다. 알아서 뜁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높이 뛰기도 하고 낮게 뛰기도 하고 멋있게 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뛰는데 분리돼서 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스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날에 했던 놀이 널뛰기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높이 뛰면 다른 사람도 높이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근데 이제 트램폴린에서 세 사람 이상이 뛰게 되면요, 여러 사람의 리듬에 맞춰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세 번째 이미지인데요. 결합 종합이라고 그래요. 질 둘레즈라는 철학자가 이제 세 가지 종합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건데, 분리종합, 연결종합, 결합종합 또는 이접, 연접, 통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뛰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이런 그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가 변화해 왔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통섭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그 과정을 설명하면 점핑 투게더라고 하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이 점핑 투게더라는 말은 원래 컨실리언스라는 말은 자연과학의 논리를 설명한 거였죠. 주로 균합과학을 설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논리가 여러 증거들이 하나의 명제로 모아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천문학, 물리학 이런 데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치하거나 수렴되는 거죠. 증거들이. 그것을 이제 컨실리언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균합과학의 논리였는데 이것을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 자기 사회생물학에 적용을 해서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거기 썼던 거죠. 이 경우에는 윌리엄 휘얼이 처음에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균합과학의 논리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에드워드 윌슨이 이걸 자기 사회생물학에 갖다 적용하면서부터는 이게 뒤바뀝니다. 그래서 과학의 원리, 사회생물학에서는 진화인데요. 그 진화의 원리를 그대로 인간과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균합이라기보다는 연역이었던 겁니다. 과학, 그중에서 특히 생물학, 그중에서 특히 진화생물학, 이 원리가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통섭이라고 하는 빨간 통섭으로 번역이 되면서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냐, 생물학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도맡아 다스린다.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 현상과 사회 현상을 모두 설명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제도도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논쟁 과정 속에서 이 통섭이라는 논리는 생물학 제국주의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 사실입니다. 통섭이라는 말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이제 뭐 통섭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 해통이라는 말도 쓰고요. 맞습니다. 융합, 복합.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 통섭. 이것은 뭐냐? 도맡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물의 널리 통하는 겁니다. 통할 통, 건널 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위에 빨간 통섭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흐르는 거죠. 생물학으로부터 인간과 사회로 흐르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통섭은 양방향이었던 것이죠. 아래 통섭은 통할 통 건너섭을 쓰는 통섭.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질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통접이라고 번역되는 말을 씁니다. 뒤에 말씀드릴 이제 세 가지 종합인데요. 시간의 종합.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 통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참 잘 응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통섭이라는 말 대신에 통접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바람직한 관계를 얘기할 때 훨씬 유용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통섭 논리가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통섭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번역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물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용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통섭이라는 말이, 빨간 통섭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런 뜻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물학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썼던 그 저자도 무의식적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쁘게 보면 의도적으로 악용을 했다 또는 오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소통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몰랐던 생물학적 사실들을 알므로 해서 생물학이 인문학적인 또는 인간의 삶 또는 사회적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또는 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오고 간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큰 오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통섭을 말하면서 파란 통섭을 생각하게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뛰어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또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개념적 혼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마크 터너와 질 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거가 이제 개념적 혼성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분야 또는 인문학의 분야에서 어떤 한 용어나 개념이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자기 삶 속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그런 방식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혼성입니다. 빨간 통섭을 얘기하면서 파란 통섭을 생각하거나 녹색의 통접을 생각하거나 또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융복합, 요즘에는 융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통섭이라는 말보다는. 그런 오해가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이겠죠. 이게 쓰는 것이 개념적 혼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들을 또다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계열들이 연결되는 과정을 이제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질 들레즈라는 현대 철학자가. 그래서 이접, 연접, 통접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이접은 분리종합입니다. 포고스틱, 스카이 퐁퐁에서 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리된 채로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접은 연결종합이에요. 널뛰기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통접은 결합종합이에요. 그래서 트램폴린에서처럼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그 종합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결합종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통접을 취하는 거죠. 오늘은 이 통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는 과학들이 있죠. 특히 이제 19세기에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무의식을 새로 발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식 속에는 그 무의식이 아주 빙산의 그 베이스처럼 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처음으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물학의 토대가 됐던 진화생물학,
그리고 유전학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의 원리예요. 많은 변이가 존재하고 생물체에서는 그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기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퍼뜨린다. 그래서 형질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자연 선택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 선택의 원리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 인간도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 진화 과정 속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본성들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화생물학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생물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동물과 인간의 거리를 아주 좁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과학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특히 이제 뇌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깊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옛날 주체 철학에서처럼 몸과 마음을 아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것이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면역학입니다. 면역학은 과거에는 나와 나 아닌 것 간의 투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병원체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체가 내 몸에 침입했을 때 내가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면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연구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해서 면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공격과 방어의 관계로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와 환경 간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면역계라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너 또는 숙주와 병원체, 사내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주체적인 일정 정도 주체를 형성한 그런 존재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타자 또는 환경 간의 관계가 통접된 게 면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합 종합된 것이 면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과학자들이 했던 연구들을 어떤 인문학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찰인 것이죠. 뒤에 논의할 알프레드 토버라는 면역학자의 공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 생물학이에요. 또는 복잡계 과학이죠. 지금까지는 환원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계적인 환원, 인간관계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서로 얽혀서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신분 속에서부터 시스템 생물학과 복잡계 과학에 이르는 여러 가지 새로 탄생한 과학들이 우리가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1950년대 C.P. 스노가 썼던 두 문화라는 책은 과학과 인문학이 너무 동떨어졌다라고 하고 개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문화가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 썼던 컨실리언스 사회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중심으로죠. 물론 생물학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의 문화와 인문학의 문화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통섭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에드워드 슬링거랜드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수식적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학과 인문학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합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 몸과 문화의 통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연결해서 결합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아까 봤던 질 들레이저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세 가지 시간의 종합, 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두 권의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슬링거랜드의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책, 이것이 몸과 문화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은 이 개념적 혼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 가능한 그런 어떤 분석 가능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혼성되면서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구성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양 학문의 계보를 정리를 해보죠. 먼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원류죠. 생물학, 철학, 무슨 시학, 정치학, 윤리학 모든 학문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모든 학문이 이제 하나로 종합되어 있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한데 뭉쳐 있었던, 한 인간 속에 뭉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주도적 인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과학자의 이미지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양반도 기본적으로 자연 철학자였던 것이고, 뭐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였지만,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연금술에 끝까지 심취해 있었던 그런 시대의 또 산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분리되기 이전에, 철학으로부터 또는 뭐 모든 학문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의 시기였고요. 19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나죠. 윌리엄 휴얼, C.P. 스노우, 에드워드 윌슨 이제 20세기입니다만, 스노우도 20세기죠. 이런 분들,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이런 시기에는 주로 자연과학자, 내추럴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종합된 학문에서부터 그 자연과학을 하나의 독립된 방법론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윌헬름 딜타이 같은 분은 이 두 학문의 방법론적 차이에 주목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으로 구분해내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학의 독특한 하나의 방법론적 영역을 개척해 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알프레드 토버와 에드워드 슬링거랜드라는 분이 주장했던 인문학적 과학 또는 과학적 인문학입니다. 이것이 통접되는, 수직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연 철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도 자연 철학자였습니다만 과학혁명을 주도했습니다. 17세기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윌리엄 휴웰은 균합과학의 논리를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점핑 투게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딜타이는 두 개의 지식을 분리를 했죠.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 개탄하는 스노우 같은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과학전쟁은 설명 안 했습니다만 10세기에 오면 또 1990년대입니다만 이때 오면은 과학을 하나의 째에 대한 연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구성주의자들,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이 과학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그들을 비웃었던 알란 소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지적 사기라고 하는데요. 가짜 논문을 발표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자 이제 받아들여준 그 집단들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두 문화가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생겼던 문제인 것이죠. 과학 전쟁이라는 것은 이 두 문화의 극단적인 분리의 결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통섭, 통접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물학에서 이 갈라진 두 개의 지식을 통합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걸 통섭이라고 얘기했고 컨실리언스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분리종합이었다. 알프레드 토버가 얘기하는 과학은 사실과 가치의 관계가 진화하는 양상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과학과 인문학으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사실은 과학의 영역, 가치는 인문학의 영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토버는 이것이 이 관계가 진화하는 양상의 과학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두 영역을 연결했던 거죠. 연결을 종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통섭을 주장했던 게 이제 알프레드 토버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그 관계를 자기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녹아낸 것 같아요. 그 직업적인 관계만 봐도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고 내과 의사이고 지금도 이제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임상의사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또 철학을 공부해 철학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면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과학, 그 다음에 철학, 의사라고 하는 임상 활동 이것이 종합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활동 속에서 삶 속에 알매 영역 두 영역이 녹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요. 알프레드 토버, 이 파란 통섭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이 경우는 이제 이 과학과 인문학을 수직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접, 결합, 종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고대 자연 철학이 있었죠.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르네상스가 옵니다. 다빈치가 나타나죠.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뉴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이 과학혁명이 인문학과의 거리를 벌림으로 해서 과학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최두천 교수의 통섭, 에드워드 윌슨의 컨실리언스 이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진화라든지 뭐 인지, 면역,
시스템 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써 이 두 개가 이제 다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이 개념적 혼성을 이루어서 통접을 이루고 있다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빨간 통섭에서 파란 통섭을 갖다가 이 녹색의 통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